저는 서울마디 정형외과 의원의 신우철 원장입니다.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까 고민하다가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외래를 보다 보니 저를 많이 찾아오는 그 진단을 받은 환자분이 계셨는데 이 겨울철 이제 추워지면은 많이들 넘어져서 오시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바로 우리 손목에서 요골 원위부 골절이라고 하는 진단입니다. 당연히 길도 미끄러지고 이제 좀 있으면 눈도 내릴 텐데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게 되면 대부분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을 바닥을 짚게 됩니다. 그러면 충격이 이렇게 전해지게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손목을 보면 실제로 손목에는 우리가 이 엄지손가락 쪽에는 요골이라는 뼈가 있고 이 새끼손가락 쪽으로는 척골이라는 뼈가 있는데 대부분의 충격이 일단 요골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좀 골다공증이 있거나 좀 뼈가 약하신 분들, 특히나 남성분보다는 여성분들한테서 이 요골의 원위부 쪽에 골절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리려 하는 거는 이런 진단을 가지고 오셨을 때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골절이 됐으면 나는 무조건 수술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기보다는 저희 쪽에 먼저 오셔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실제로 수술을 바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저희가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방문하는 병원이 어느 곳이냐에 따라 저희 같은 좀 보존적인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는 병원을 가게 되면 수술을 하지 않게 될 수도 있는데 또 처음에 가는 병원이 수술을 좀 위주로 하는 병원이면 당연히 그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분이 골절이 됐고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환자분들도 사실 수술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존적인 치료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치료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이제 이걸 걱정을 하시게 되는데 근데 수술을 할 때는 좀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물론 수술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수술을 할 때는 보통 골절 부위에다가 이제 핀을 받게 되고 또는 우리가 플레이트라 그래서 이제 철판을 이 요골에 바닥 쪽에다 갖다 대게 되는데 수술을 했을 때는 물론 이제 골절 부위가 안정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뼈를 잘 붙일 수 있지만 이게 문제가 나중에 또 다시 빼야 되는 상황이 벌쳐집니다. 그러니까 이 수술을 두 번 하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또 꼭 고정을 하지 않아도 사실 보존적인 치료로서 뭐 우리가 길게 하는 부목이라든지 석고 고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안정성만 주면 또 뼈가 붙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의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자 제가 엊그제 저희 병원에 내원했던 60세 여자 환자분의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제 좌우에 이제 우리 정면에서 찍었던 손목 사진과 측면에서 보는 엑스레이를 띄웠습니다. 60세 여자분이고 넘어지면서 손에 짚었는데 손목이 아프다고 오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길게 보이는 척골과 요골이 보이고 제가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우리가 요골, 골절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면 잘 보이죠? 이제 검정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골절선이 보이는 거고 측면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앞쪽과 뒤쪽으로 뼈가 이렇게 깨진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 정도 골절로 오면 수술을 결정하는 경우가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고민을 했죠. 이런 경우에 좀 말 그대로 단순 골절이 아니라 좀 여러 방향으로 복합골절도 발생을 했고 이 뷰에선 보이진 않지만 이제 관절면 쪽으로 좀 이게 골절선이 연장이 돼 있었기 때문에 좀 불안정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환자분도 수술을 정말 원치 않으셨어요. 근데 물론 저도 만약에 제가 어머니가 이 정도 골절로 오셨다 했을 때 저는 수술을 안 시킬 것 같았습니다. 웬만하면은 수술을 하지 않고 좀 부목 고정을 해서 최대한 뼈를 붙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그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엑스레이를 보시면 제가 지금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선을 그어놨는데 빨간색 선을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요골의 경사라고 합니다. 일단은 경사면이 이렇게 이 각도를 가지고 있는 게 일단 이상적이었고 깨지지 않았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2번을 보시면 우리가 옆에 있는 척골에 비해서 요골의 길이가 좀 더 긴데 이거를 요골 길이 그 자체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5mm 이상 아래쪽으로 압축되듯이 짧아지게 되면 그거는 좀 절대적인 수술에 적응증이 될 수 있습니다. 3번 옆에서 측면에서 보시면은 우리 요골의 경사도를 볼 수가 있는데 보통은 정상적인 요골은 우리가 손목에서 보시면 이제 등 쪽보다 바닥 쪽으로 좀 요골의 머리 부분이 이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실제로 이 환자분은 원래는 앞쪽 그러니까 여기 엑스레이에서 보시면은 3번의 그 초록색 선이
왼쪽으로 좀 더 기울어 있어야지 원래는 정상 각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골절이 되면서 뼈가 뒤쪽으로 조금 어긋났죠. 그래서 약간 3번의 선을 보시면 거의 지면에 평행한 정도로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세 장의 사진을 통해서 실제로 제가 최근에 봤던 환자분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물론 환자분의 의사도 중요하죠. 환자분이 만약에 나는 무조건 수술을 하겠다, 불안하다, 그러면 당연히 수술을 하셔도 되는 정도의 골절이었지만, 환자분도 보존적인 치료를 원했고, 저도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이런 요골 원이불 골절은 수술을 하지 않고 우리가 부목관, 석고 고정을 통해서 골 유합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런 주제 말씀드린 거는, 환자분들이 사실 판단하기가 이럴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의사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분들의 의견대로 치료를 하는 게 맞긴 한데, 그래도 한 번쯤은 뭐 한 병원뿐만이 아니라 두세 군데의 병원에서 의견을 좀 들어보고, 또 이게 꼭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이런 골절이 발생했을 때 다 병원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치료를 하기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